지난 14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씨의 29살 김성수 씨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피의자 김성수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입장 밝히는 장면 보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크게 말씀해 주시죠. 죄송하다고.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혹시 이게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울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논리적인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본인의 입장을 또 구두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판단 능력, 사리 분별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죗값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사회 균형이 사리는 엄단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PC방에서 그 PC방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살해하기 전에 동생이, 가해자의 동생이 잡았다, 도와줬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게 소명이 된것 처음에 같아요. 네. 논란이 컸는데 이 경찰이 초동 대응 잘못했다가 그러니까요. 연결돼 네. 있는데요. 동생도 공범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전체 영상을 다 분석해 본 결과는 네.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리는 입장이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 그 피해자를 잡았던 적도 있고 자신의 형을 말린 적도 있고 어쨌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목격자들도 네. 동생이 말리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경찰은 공범 가능성은 이제 낮게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유가족 쪽에서는 그래도 공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네. 억울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 지금 범인이 피의자가 집으로 가서 300m 거리의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와요. 네. 다녀오는 데까지 10여 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 동생이 만약에 집으로 형을 따라가서 말리고 집에서 못 네. 나가게 했다면 어땠을까 한데 네. PC방 주변에 동생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럼 혹시 형이 올 때까지 이 피해자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망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네. 살인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의 좀 이 어떤 의아함도 다 풀려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버지는 또 키가 190cm가 넘는데 피해자 아버지는 공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생의 이렇게 조력이 도움이 없이는 혼자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네. 우울증약 복용 진단서를 제출한 게 이제 가장 큰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데 시민들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잡을 정도면 차라리 정신병원에 있어야지. 본인이 차라리 다 사고 나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근데 그건 아니야.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런 사람은 그 피해자가 이미 죽었지만 억울하지 않게 가해자한테 최대한의 처벌이 이루어졌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심신미약 상태냐 아니냐, 우울증에 의한. 앞서 손 변호사님 설명대로라면 그게 이렇게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는 실무상으로 심신미약 그 인정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잘 인정되지 네.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시면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사실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인천 여중생 사건도 아스퍼스 증후군이라고 주장했지만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최근 수년간 우울증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해준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현재 경찰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혹여라도 진단은 받지 않았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증이 정신감정 절차에서 확인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추적 검사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사리분별력이 없었는지, 네.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우울증이 어느 정도 심한 것인지 이것을 감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인 정신병적인 문제가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현재 우울증만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했어요? 뭐 기준에 맞다 이렇게 본 거죠? 네, 특강법에 보시면 범행이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잔혹한 범죄가 있었을 때, 증거가 충분할 때, 이럴 때 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위원회 네. 열어서 하더군요. 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개해도 좋다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고, 공개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씌우는 행위를 안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개한다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범행이 너무 잔인하다. 네. 그 응급실에 있던 교수의 SNS로 네.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담당 의가 네. SNS에다가 이 잔혹한 상황을 이제 정말 좀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해서 썼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잔혹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공분, 그리고 정말 출혈만으로 이런 청춘이 이 생을 마감하게 된 안타까움, 이걸 담았기 때문에 9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청원 게시판 분들과 네. 다르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 분노감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전문 의사들은 이렇게 이 자세하게 네. 환자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 이 의사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건 또 이 의사 사회 내에서 네. 이게 논란이 될 것 온당했는지 같아요. 아닌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시민의 입장으로는 공감은 충분히 되는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도 보고 살해된 과정이 너무 네. 잔혹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응급실 의사라고 하지만 이 네. 남궁인 교수가 저 응급실 이야기를 책으로 낸 작가기도 맞습니다. 하더군요. 네. 근데 이렇게 저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소설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고. 윤현배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것은 명확한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지적한 부분에는 공익적 목적이 없다. 그리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걸 문제에 지적하는데, 충분히 의료계 내에서 이게 토의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걸 또 공개한 사람은 공익적 목적으로 했고, 그랬겠죠. 또 유가족이 이 문제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추정적인 동의는 가능한 상황. 왜냐하면 이렇게 네. 공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피해자의 어떤 침해된 어떤 인권을 더 많이 알려서 이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심신미약 감경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결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공개했다라고 본다면 네. 위법성이 높거나 처벌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경찰이 첫 번째 출동했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 돌아간 다음에 흉기 갖고 와서 살해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때 좀 대처를 잘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네. 코드 2라고 하는데요. 경찰 매뉴얼에서 처음엔 실랑이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실랑이가 있었던 거죠. 네. 불친절하다, 환불해달라. 자, 그럼 여기서 싸우지 마시오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런 출동을 코드 2라고 하더군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말리고 분리하고 화해 시도를 하고 이 경찰은 격리한 후에 15분 후에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경찰들은 문제가 없는 매뉴얼이다. 매뉴얼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딱 한 가지가 남죠. 뭐냐 하면 초기부터 이 피해자는 살해 협박에 대한 이야기를 관리자에게도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이걸 협박으로 본 것인지, 혹은 네.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혹은 알면서도 별것 아닌 것으로 주관적 판단으로 치부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향후에 경찰의 입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네.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아주 우발적인 사고가 날 때일지라도 경찰이 막아줄 수 있는 방법도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90만 명, 어쩌면 지금 넘어섰을지도 모르겠고요. 아까 88만 명을 지난해 오해했으니까. 청원 게시판이 생기고 가장 최단, 많은 최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장에 추모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이 사진이군요. 네. 이런 끔찍한 사건 나면 가해자 비난 목소리가 늘 높아지는데, 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여전히 이런 추모 글도 많군요. 네.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게 없는지 또 이번 사건 계기로 살피고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